중요한 사고를 인적이 드문 이런 외진 산속에 두고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요? 자,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이 사고가 그려진 이 옆에 또 다른 건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고의 부속 건물로서 바로 여기에 관리자들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중요한 역사 기록을 관리하는데 이 정도로 그쳤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 산속에 있는 사고 가까이에는 반드시 거대 사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강화도 정족산 사고 옆에는 전등사가 있고 또 적상산 사고 옆에는 안국사, 태백산 사고 옆에는 각화사, 또 오대산 사고 옆에는 월정사가 있습니다. 혹시 이들 사찰이 이 사고를 지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 이제 당시 이 사고가 어떻게 관리됐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산 사고와 월정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월정사를 찾았다. 이곳에서 사고에 관련된 옛 기록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기록엔 사방 40리의 땅이 모두 사고에 속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월정사에도 전답을 하사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관리할 사람을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곧 수호 사찰이었습니다. 오대산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대산 월정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산산 경우에 있어서는 안국사, 태백산 경우에 있어서는 각하사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호 사찰에는 그 비용을 위해서 위전을 이제 지급하게 되고 기타 승근들에게는 승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인근 사찰은 승군을 조직해 사고를 지켰던 것이다. 그리고 사찰의 주지는 책임자인 수호 총섭으로 임명됐다. 제가 옛날 월정사 노선님들로부터 전에 들은 이야기는 사고를 관리하는 도감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이 지방에서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조 시대는 지방 양반이 득세를 해가지고 특히 불교는 스님들은 그 앞에서 숨도 크게 모시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할 정도가 되고 지방 세력이 굉장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근방에서는 양반들이라든지 지방 관리 같은 분들이 이 월정사에 조금 밑보이면은 잡아다 놓고 벌을 줄 정도로 하고 또 월정사 스님들이 지나가면 꼭 인사를 해야 하고 할 정도로 세력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승병의 활약상은 눈부셨다. 그래서 임난 이후 산중에 사고를 지으면서 승병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던 것이다. 오대산 사고의 경우엔 월정사와 거리가 있는 까닭에 지척에 암자를 두기도 했다. 지금은 사고 위쪽에 있는 이곳 영감사다. 그러니까 본래 이 사고 자리가 영감암으로서 스님들이 수행하던 곳인데 나라에서 사고를 세우게 되니까 이제 암자를 수호 사찰로 승격시켜 가지고 저 아래 밭에다가 옮겨 지켜오고 거기서 이제 스님 승려들이 거주하면서 이 사고를 관리하도록 지키도록 한 것이죠. 영감사가 사고를 관리할 당시 있었던 자리는 사고 옆 조금 아래쪽이다. 지금은 빈 터로 남아있고 수직사 터라는 비석만 서 있다. 1909년에 제작된 사고 평면도엔 영감사가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곳에 영감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별관이라고 또 다른 건물도 보인다.
기록엔 사고마다 참봉이 2명씩 있고 그들은 사고 옆에 거처했다고 한다. 사고 참봉은 어떤 사람이 임명됐고 그들의 일은 무엇이었을까? 수소문 끝에 봉화에서 태백산 사고 참봉의 후손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사대조의 것이라며 참봉 첩지를 내보였다. 첩지의 주인공은 김용호. 그는 1800년대 태백산 사고에 참봉을 지냈다. 사고 참봉은 종 9품에 해당하는 벼슬이다. 그의 아들 김상락의 첩지도 있다. 대를 이어 사고 참봉을 지낸 것이다. 조선 왕조 실록을 사고에 보관하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아가지고 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대 어른께서 참봉의 책임을 제수받게 된 그런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그거는 뭐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 사고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지역에서 당시에 그 학문도 좀 하시고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실 만한 그런 수준의 분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지정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고는 이런 참봉과 승군이 함께 지켰던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수비 인원도 있었다. 사고를 관리하는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책임자는 종구품의 참봉이었습니다. 이 참봉은 2명이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수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봉의 관리하에 수호군과 승군이 수직을 했습니다. 이 수호군에 대해서는 선조 39년에 실록을 복인하고 난 다음에 경우의 사고 수직 절목을 마련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은 사고마다 40명이 2조로 나누어서 20명씩 수직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수직을 하게 된 것은 도난이나 별난이나 또 화재에 대비해서 그런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직을 한 것이겠습니다. 수호군은 해당 지역 관하에 소속된 정규군이었다. 지역이나 시기마다 그 숫자는 조금씩 다른데 가장 많았던 곳은 적상산 사고다. 고종 땐 100명이 넘었다. 물론 이것은 적상산성의 수비도 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옛 지도에도 나타나듯 산성 내 가장 중요한 건물은 사고였다. 특히 이곳엔 수비를 위한 건물들이 많은데 별장청이나 대별관은 군사 주둔지다. 그 옆으로 사고의 수호 사찰이었던 안국사의 당우들도 여럿 보인다. 그리고 참봉청과 무기가 있던 군기고도 있다. 이렇듯 수비와